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법정의 무거운 철문을 나서던 그날 내 세상의 모든 색채는 한순간에 휘발되어 버렸다.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지만 내게 그 시간은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을 홀로 헤쳐온 것과 같았다. 전 남편의 지독한 무관심, 그리고 매일 아침 거실을 차갑게 채우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가시, 돋친 언어들로부터 도망치듯 빠져나온 후 나는 누구의 아내도 어느 집안의 일원도 아닌 오롯이 상처 입은 나로 남겨졌다.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꽃시장의 비릿한 흙냄새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끝에 박힌 장미 가시를 빼내며 내 마음속 깊숙이 박힌 보이지 않는 원망의 가시들도 함께 뽑혀 나가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3년, 이제는 이름 없는 작은 꽃집의 주인이 되어 제법 단단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이 제법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쯤 작업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낮고 묵직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전정 가위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소록에 저장하지 않았지만 이미 뇌리에 문신처럼 박힌 익숙한 숫자들이었다. 전 시아버님의 번호. 잊었다고 믿었던 3년 전의 기억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문자에는 아가, 바쁘겠지만 한번 볼 수 있겠니? 이 못난 늙은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구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이혼 과정에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남편의 비겁한 방관과 시어머니의 냉대였지만 아버님만은 늘 서재문 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셨던 유일한 분이었다. 갈등이 폭발하던 날에도 내 손을 조용히 잡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힘없이 속삭이시던 그 낮은 음성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기억의 늪으로 발을 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지만 나는 결국 아버님의 간절한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 장소인 오래된 찻집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찻집 구석,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조차 비껴가는 어스레한 자리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아버님은 늘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와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집안의 절대적인 기둥처럼 군림하시던 분이었다. 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노인은 어깨가 눈에 띄게 굽어 있었고 찻잔을 쥐고 있는 마른 손등 위에는 세월의 훈장치고는 너무도 서글픈 검버섯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나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면 저 노인에게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홀로 지탱하며 견뎌온 고독과 회한의 시간이었을까. 아버님. 내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다.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하던 눈동자가 나를 향하는 순간 봇물 터지듯 물기가 고여 올랐다. 안경 너머로 비친 아버님의 눈은 이미 깊은 슬픔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 왔구나. 염치 없는 늙은이가 너를 너무 힘들게 부른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다, 아가. 아버님은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하셨지만 떨리는 입가와 깊게 팬 주름은 감출 수 없는 죄책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변해버린 모습만을 망연히 응시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우리 사이에 무겁고 습한 정적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버님은 차가 나올 때까지 내 거친 손끝만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꽃일을 하느라 손톱 밑이 거뭇해지고 굳은 살이 박힌 내 손을 보며 아버님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깊은 신음 같은 한숨을 내뱉으셨다.
그 집에서 못다 한 고생을 밖에서 홀로 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내 마음이 쓰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꽃집을 차렸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직접 이렇게 보니 내 마음이 참 찢어지는구나. 그 따뜻하고도 슬픈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견고했던 방어기제를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님의 마른 손을 마주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과거의 그림자가 무서워 식어가는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차가 어느덧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갈 무렵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다. 그 수첩 갈피마다 정성스럽게 끼워져 있는 것은 놀랍게도 내가 운영하는 꽃집의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인화한 사진들이었다. 아버님은 내가 어떤 꽃을 피우며 어디서 누구와 사는지 지난 3년간 소리 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사진 위에는 아버님이 얼마나 자주 만졌는지 지문이 닳도록 묻어 있었다. 딸이 없는 우리 집에 네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부족한 내 아들놈 만나서 네가 꽃다운 나이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게 죽기 전까지 내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 있을 것 같아.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서러운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제 그놈하고는 법적으로 남남이라지만 아가, 우리 노부부하고는 그냥 가족처럼 지낼 순 없겠니? 명절에 오라는 것도 며느리 도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끔 살아있는지 안부나 묻고 이 늙은이들 죽기 전에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그런 인연 말이다. 충격이었다. 이혼한 시댁과 가족으로 남자는 제안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버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일이에요. 어머님은 또 어떡하시고요? 제 얼굴 보는 게 고통일 텐데요. 내 반문에 아버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다. 내 시어머니도 이제는 매일 밤 거실에 앉아 내 사진을 보며 울고 있다. 너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은 온기가 사라진 무덤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잘못했다. 어른 노릇 못하고 너를 그 차가운 곳에 홀로 둬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의 제안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들이 겪어온 지독한 후회와 속죄의 산물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찻잔 위로 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이 관계를 다시 잇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아버님의 간절한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온기를 느꼈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죄를 듣는 순간 지난 3년간 강철처럼 무장했던 내 마음의 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도 시어머니의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던 그 긴 밤에도 법원 앞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돌아설 때도 나는 이렇게 울지 않았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때 한 번만 제 편 들어주시지. 그때 한 번만 제 손 잡아주시지. 왜 이제야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세요? 아이처럼 꺼이꺼이 우는 나를 보며 아버님은 굽은 등을 더 깊게 숙여 내 찬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셨다. 찻집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이 눈물은 3년간 묵혀두었던 원망의 배설인 동시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의 세례였다. 아버님은 내 손등 위로 당신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100번 1000번 말해도 모자라겠지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집안 체면 차린답시고 너를 그 외로운 곳으로 몰아넣어서 정말 미안해.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 그리고 말로 다 못할 그리움이
그 눈물 속에 섞여 식어버린 찻잔 위로 떨어졌다. 아버님은 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고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다려진 손수건을 건네주셨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전 며느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상처받은 다른 영혼에게 건네는 가장 숭고한 화해의 징표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집안이었지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는 사실을. 아버님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도착한 곳은 예전 시댁 근처의 소박하고 오래된 한정식집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어머님이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예전에 그 서슬퍼런 기세와 독설은 어디 가고 잔뜩 겁먹은 아이처럼 내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노파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왔니? 여기 앉아라. 내가 좋아하는 보리굴비랑 나물들 내가 오늘 새벽부터 시장 가서 사와서 준비해달라고 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식탁 위에는 내가 시댁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아했지만 눈치 보여 마음껏 먹지 못했던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밥을 한술 뜨려는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자꾸만 메어왔다. 어머님은 조용히 내 밥그릇 위에 굴비살을 정성스레 발라 올려주셨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았지 남의 집 귀한 딸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밥 한 끼만 따뜻하게 먹여주고 싶었어. 그 식탁은 더 이상 가시방석이 아니었다. 비록 피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보듬어주는 치유의 자리였다. 우리는 전 남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내가 키우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님의 건강은 어떤지, 어머님이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그림 이야기로 식탁을 채웠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시댁 식구들과 소리내어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고 내 마음속 꽁꽁 얼어붙었던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버님은 내 손에 두툼하고 묵직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다. 이건 돈이 아니다. 내가 맨손으로 독립해서 그 좁은 꽃집에서 밤잠 설쳐가며 고생한 거 우리가 다 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이 못난 노부부의 마지막 진심이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라. 봉투 안에는 거액의 현금과 함께 아버님이 밤새 써 내려간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에게. 세상이 정해놓은 서류상의 관계는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 노부부의 마음속에 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딸이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우리는 이제 내 편이 되어주고 싶다. 힘들면 언제든 이 늙은이들에게 기대어라. 우리는 이제 시부모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고 싶구나. 편지를 읽으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연이라는 것은 종이장 같은 서류 한 장으로 끊어지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고통을 공유할 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을 잃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줄 진짜 부모님을 얻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은 내 인생의 처참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진정한 사랑과 인연을 가려내기 위한 신의 가혹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 마음의 시계는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나는 주말이면 종종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나들이를 떠난다. 주변 사람들은 이혼한 시댁 식구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나를 보며 제정신이냐, 재결합하려는 수작이냐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무지한 시선에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재결합은 꿈도 꾸지 않아요. 다만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 주시는 소중한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에요. 전 남편은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안중에는 없다. 나에게는 나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는 아버님과 제철 나무를 정성껏 묻혀 꽃집 구석에 몰래 놓고 가시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혼은 나에게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눈물겨운 여정이었다. 이 사연이 SNS를 통해 퍼지자 수많은 이들이 눈물 섞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진정한 어른이란 이런 것이다.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하다라는 댓글들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우리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이 정해놓은 낡은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인간에 대한 예의와 진심을 따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도 나는 아버님의 전화를 받으며 환하게 웃는다. 네, 아버님. 이번 주말엔 아버님 좋아하시는 안개꽃 가득 들고 갈게요.